혹시 매달 월세를 내고 계신가요? 영화 인타임에서는 밥 한 끼에 1시간, 월세는 일주일 수명을 결제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100만 원은 우리가 한 달 중 꼬박 일주일을 오직 집주인을 위해 일해서 번 결과물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 집은 멀어지고 가난만 구속하게 되는 이 무서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제는 외국 거대 자본들까지 한국의 월세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 폭등 전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알고리즘을 깨고 10년을 앞서갈 수 있는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월세라는 것에 대해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았습니다.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깝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넷플릭스나 핸드폰 요금제 같은 구독료는 만원, 2만원에 벌벌 떠는데 월급의 30%, 많게는 절반 가까이 나가는 수십, 수백만원의 월세에 대해서는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필수니까 하고 어느 순간 관대해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월세 때문인데요. 월세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매달 꼬박꼬박 가난을 배달받는 무서운 구독 서비스입니다. 월세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러닝머신 같은 건데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나는 제자리입니다. 내가 흘린 땀은 러닝머신을 소유한 사람, 즉 집주인에게 갑니다. 열심히 뛰는 건 우린데 열매는 집주인이 쏙 가져갑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에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진짜 이유는 적응해버린다는 겁니다. 가난을 구독한다는 건 유튜브 알고리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삶을 반복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무의식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뇌가 가난한 정보만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알고리즘처럼요. 지금 집 사면 꼭지다. 인구 줄어서 집값 폭락한다. 그냥 이번 생은 즐기며 살자. 이런 달콤한 하락론과 소비지상주의가 우리의 알고리즘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하니까 지름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강의 하나만 들으면 월 500만원 벌게 해준다. AI 영상 자동화로 돈 쓸어 담는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게 돈 버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진짜 있었다면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가난의 알고리즘을 깨는 방법은 화려한 기술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가난을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이제는 손을 떼야 합니다. 남의 집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그 친절한 행동,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건지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월급 대비 월세 비중을 체크해보는 겁니다. 만약 30%가 넘는다면 지금 심각하게 가난을 구독 중인 겁니다. 지금 바로 계산해보시고 댓글로 내 월급 대비 월세 비중을 적어보세요. 중요한 건 가난을 끊고 자산이 폭발적으로 오르려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5명 평균이거든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야 합니다. 이 가난의 알고리즘을 깨고 싶다면 가난 말고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런데 월세가 비싸면 전세를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계층 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강제로 월세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계속 풀리고 있고 주택 공급도 없고 전세 물량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거래 3건 중 2건이 월세입니다. 서울은 전세가 사실상 멸종 위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정부 정책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이나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이 나라들의 부동산 비극은 정부 정책이 문제를 키우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냈죠.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세금 혜택을 잘못 써서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시골에 집 지으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개발업자들이 수요도 없는 농촌에만 유령 마을을 지어댔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도시는 집이 부족해 죽겠는데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핵심지 집값이 10년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5억이었던 집이 20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일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똘똘한 서울 아파트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구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규제하니까 전세 물량이 싹 말라버렸고요. 그 빈자리를 앞으로는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서 채울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외국 기업들의 현금 인출기가 될 겁니다. 기업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월세 아파트, 겉보기엔 화려하고 서비스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시무시한 월세 폭등입니다. 돈은 계속 풀리고 공급 부족에 전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나 전쟁이라도 나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집값 하락보다 무서운 건 자산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월세 폭등을 온몸으로 얻어맞는 겁니다. 전쟁 나면 끝 아니냐?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멀리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위기 같은 하락에 베팅하지 말고 확실하게 망하는 선택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겠죠. 먼저 탈출해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는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만간 마주할 미래를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를 가보면 소득의 40%, 50%를 월세로 내는 게 당연합니다. 심지어 그런 월세라도 들어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력서를 들고 줄 서서 면접을 봐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신축 원룸은 월세가 이미 7, 80만 원에 육박합니다.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저축은커녕 하루 3끼 먹는 것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인데 이런 월세 구조에서는 평생 돈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냉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안 됩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정말 노후가 처참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전월세를 전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나이 든 임차인은 집주인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고독사라도 할까봐 입주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미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AI가 발전하면 기본 고소득이 온다더라.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주위에 있다면 멀리하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분명 과도기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수십 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비가 계속 오르면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결혼, 출산, 내 집 하나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월세에 저당 잡힌 인생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구적인 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값 폭락한다, 나라에서 구제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굳이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질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리하면 집을 사고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집을 살까 주식을 할까 아니면 코인? 이런 고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젊을 때 분산 투자는 틀렸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되는 돈 쪼개면 오히려 다 녹아버립니다. 저는 100%씩 수익 낼 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100%, 200% 수익 낸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달 월세 내면 끝이죠. 가난의 알고리즘을 깨려면 수익률이 아니라 덩치를 키워야 합니다. 계산기만 한번 두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 돈 1억 있으면 레버리지까지 써서 5억짜리 사서 10% 수익 내면서 돈을 불리는 게 부자 될 수 있는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젊을 때는 몰빵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야 합니다. 기준은 잃지 않는 수준까지는 공부해서 몰빵하세요. 두 번째 오답은 젊을 때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주나 월세 수익이나 연금에 목매지 마세요. 이건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지 당장 돈을 불려야 하는 우리에겐
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현금 흐름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쪼개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얼른 돈 모아서 집 사야 되는데 연금으로 30년 뒤부터 쪼개서 받고 이러면 집값 못 따라잡습니다. 세액공제 1, 200 받고 50년 묶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박따박이나 확정 수익이라는 안정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단어가 편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가난을 구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프레임이라고 하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진실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시세 차익으로 벌어야 합니다. 몰빵해서 자산을 키우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는 이제 끝내세요. 무주택이라면 어디를 살까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살까? 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음 세 가지에 해당 안 되면 지금 사는 게 좋습니다. 첫째, 집값이 싼지 비싼지 보세요. 지금 서울 수도권이나 10억 미만 아파트는 전국 대부분 쌉니다. 솔직히 강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집값이 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40억 이상 집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사는 게 대부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내가 모은 돈을 봐야 합니다. 만약 모은 돈이 1억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좋습니다. 1억도 없는 사회초년생은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다만 2, 3년 안에는 1억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억으로 집 어떻게 사냐? 2, 3년 안에 1억을 어떻게 모으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채널에서 전부 공개해드렸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들이 있으니 카드뉴스 영상부터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돈 모으는 속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사셔도 됩니다. 만약 내 연봉이 3억이 넘어가면 조금 더 모아서 사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집값 못 따라잡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물론 주식이나 코인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을 먼저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은 집으로 사는 겁니다.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이고 1주택이 중립입니다. 핵심지 아파트라는 담보력을 차곡차곡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갭 투자 이런 것보다 1순위는 내 집 마련을 해서 마음 편하게 실거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나만의 똘똘한 채로 본진부터 세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50만 이하 중소도시에 산다거나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갭 투자보다는 재개발을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랑 전세가율 등 고려해서 보면 서울 수도권 갭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효율도 안 나고요. 차라리 그냥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리고 꼭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라면 재개발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최근 실거래와 호가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 최근 실거래랑 호가 차이가 7% 이상 나는 지역은 빠르게 움직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수했어도 괜찮고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저도 고시텔에서 시작해서 돈도 잃고 실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망할 정도의 실수만 아니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제가 너무 바보짓을 많이 해서 삥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돈은 풀리고 있고 공급은 없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대출문은 계속 닫힐 거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미룰수록 상대적으로 계속 가난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